대표님, 요즘에 정책 자금 가지고 이야기 참 많죠. 뭐 정부에서 몇 조를 푼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신청만 하면 2, 3억씩 다 준다는 얘기들도 있고, 정책 자금 안 쓰면 바보야 뭐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저희 고객도 오늘 아침에 팩스가 하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책 자금이 배정이 됐으니까 연락하십시오. 이 광고 전단지거든요. 이런 광고 전단지들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아마 주변에서 이런 정책 자금 관련된 정보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나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주는 거 맞아? 진짜? 진짜야? 정보는 넘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두근두근대고 막막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정책 자금 진짜로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책자금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정책자금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얘네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 실사 면담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시리즈로 쫙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도움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년째 우리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황 소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애 2%대 정책자금, 3%대 정책자금 말만 들어도 막 받고 싶지 않으세요? 5억을 준대, 10억을 준대 막 받고 싶지 않나요? 지금 시중금리는 4%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절반 가격의 이자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회사 운영하는 운전자금도 쓰고 공장 살 때 들어가는 공장 시설자금이나 또 기계자금 같은 거 1%대 2%대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는 없는 자금 정책자금. 왜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 없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고 다 내규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좋은 기업들만 해주고 안 좋은 기업들은 안 해주는 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책자금 중에서는 안 좋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정책자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찍어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가 조금 안 좋은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을 주는 게 정책자금이지 나쁜 기업들을 주는 게 정책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빌려준다고 할 때 정부의 세금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는 건데 이거 막 안 좋은 기업들만 막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정책자금은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주는 구제자금이 아니고요.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성장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자금을 도전하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결국은 정부는 또 은행은 우리 재무제표 가지고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랑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심성이 참 심성이 고우니까 도와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딱딱하지만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 회사가 매출이 오른 거야 떨어진 거야, 이익은 지금 나고 있는 거야 안 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사업한다고 냈던 그 자본금 다 까먹은 거야 안 늘어난 거야, 이렇게 숫자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 세무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우리 회사 매출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쭉쭉쭉 늘었나요? 아니 우리 회사 매출이요 쭉쭉쭉 떨어졌나요? 우리 회사 매출이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있다가 올라갔다가 오래 떨어지고 있나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럼 세무사님이 답변해 주겠죠. 대표님 회사는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좋습니다. 매년 20%씩 이상 성장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한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회사들은 굿, A급.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있었다가 작년에 조금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다시 극복하고 쭉 올라가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두 번째로 좋게 봐요. 잠깐 힘들었다가 반등했구나. 주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점 찍고 고점 갈 때 그때 우리가 주식 사는 것처럼 떨어졌다가 반등했구나. 요거 두 번째로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좋아하는 거. 이제 싫어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싫어하는 거. 매출이 내가 있었다가 올랐다가 쭉 떨어져.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거 안 좋아합니다. 요거 안 좋아해요. 보세요. 내가 매출이 10억이었어. 거기다가 13억 찍었다가 올해 5억으로 떨어져.
이거 좋은 시네요, 나쁜 시네요? 이거 이제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식에서도 어때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때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대출 안 해주죠. 이거 싫어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매출 있었는데 뚝뚝 떨어져. 이거 안 좋아합니다. 뚝뚝 떨어져. 이거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재무제표를 쭉쭉쭉 올라가는 걸로 꾸며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쭉쭉 이렇게라도 가야 될 거고, 아니 이게 아니라고 하면 쭉쭉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매출이 20% 이상 빠져버리면 이 기업은 안 좋은 거라고 전산에서 막혀버려요. 이런 기업은 유심히 보라고 내규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20%가 빠졌어? 문제 생겼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거라고 대표님들 매출을 고민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내가 매출이 빠질 것 같아. 빠지더라도 전년도 대비 10% 안짝으로 빠지게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항상. 프로테이지 중요합니다. 10% 안쪽으로 빠지면 그래도 아이고 원래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주는데 10% 이상 빠지거나 특히 20% 이상 빠지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야 이거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매출 되도록이면 쭉쭉쭉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10% 안짝으로 좀 조정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다. 매출 먼저 봐요. 매출 먼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 뭐냐?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라. 재무제표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다? 매출의 추이를 어긋나지 않게 하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두 번째, 매출 본 다음에 뭐 볼까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개팅 할 때 얼굴 본 다음에 뭐 봐요? 마음 보죠. 저는 물론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봅니다. 마음 먼저 보고 얼굴을 보지만 이 은행놈들이 그러나요? 이 정부놈들이 그래요? 이 정부놈들은 그냥 숫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익이에요. 이익. 일단 매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데 이익이 얼마가 나야 되는 건데 일단 기준 잡아드릴게요. 내가 옆 가게보단 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옆 가게가 지금 이익률이 5%야? 그럼 난 6% 잡아야 돼. 6%. 우리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우리 재무제표는 항상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7% 이상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고 도소매업은 5% 이상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나지 않으면 나 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맞춰야죠. 자, 첫 번째 조건 뭐다? 우리 동종업계 내 옆 가게보단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파트 살 때도 DSR이라고 있잖아요. 너 이거 돈 빌려주면 돈 낼 수 있어 없어? 네 소득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우리 사업자들도 봐요. 어떻게? 우리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몇 번이나 낼 수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이 낮으면 안 됩니다. 내 영업이익이랑 대출 이자랑 똔똔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대출이 당연히 안 되죠. 이자 보상 비율이 1이야. 내가 돈 벌면 이자 내고 나면 난 돈 버는 게 없어.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내가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내 영업이익은 앞으로 빌릴 그 대출 이자까지도 다 내고 나서도 남을 정도. 얼마나? 그래도 한 3, 4%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남을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세 번째가 뭐냐면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현금 흐름 등급은 조금 어려워요. 진짜 현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CR 등급이라고 표시가 돼요. CR 등급. 이 회사가 현금이 있어 없어. 이 회사 지금 부자야 안 부자야. 네, 저희 회사도 저희 고객들 컨설팅 해드리고 할 때 대표님 어느 거래처랑 거래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회사 돈 있는지 없는지 봐드릴게. 돈 없는 기업이면 거래하지 마.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고객처의 거래처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상대방 상황을 아시라고.
그거 알아야지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 회사가 돈이 없어? 조금 내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갈 수 있고, 이 회사가 돈이 너무 빵빵해?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돈 받아야 되니까. 사업하시면서 돈 못 받아서 망하는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아드리려고 제가 시스템을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체크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지수가 뭐냐면 CR 등급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거래처에서 요청해서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쭉 봤는데 CR 등급이 만약에 6가 나와서 CR 6야. 그러면 대표님 여기 거래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면 계약금 좀 많이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 납기일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 여유 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등급이다? CR 6 등급입니다. CR 6 등급이면 이 회사가 돈이 없습니다 라는 걸 그대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업들, 우리 거래처도 거래하면 안 되는데 대출해주는 사람, 정부 정책 자금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등급도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R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중에서 1등급인 기업이 좋은 거고 6등급인 기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 등급도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보셔야 된다. 대표님이 정책자금 받으려고 아니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딱 가잖아요. 우리 재무제표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매출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CR 등급 몇 등급이니까 돈 없다. 돈 없는 기업이니까 대출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대표님 상담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만 잘해주면 해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대표님이 나한테 대출 받으려고 오셨구나. 그러면 뚝뚝뚝 보고 여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라는 생각으로 대표님을 면담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봐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것 뿐인 거지, 오기만 하면 내가 웬만하면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보고 검토 끝난 다음에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제금융이 아니고 성장지원금이다. 이 은행 담당자도, 이 정책자금 담당자도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대표님한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자기 실적에도 타격이 있거든요. 이 사람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해줄 수가 없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향후의 로드맵을 쭉 같이 그린 다음에 이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 같이 실행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정보는 많은데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인 거야? 도움 안 되는 정보인 거야? 이거 판가름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우리 대표님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표님이 언제 무엇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계획을 미리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절세, 정부지원금, 부동산 매입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재무제표 열심히 관리하셔라. 그럼 재무제표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데 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재무제표 3년 관리해야 됩니다. 3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출 얘기할 때 매출이 쭉쭉 늘었어, 쭉쭉 빠졌어, 이거 본다고 했죠. 3년치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왜 3년치예요? 그래야지 흐름이 나오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반등하는 거야, 찍고 하락하는 거야.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3년치 재무제표를 보게 돼 있고 3년치 재무제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에 어떤 재무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우리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막 결산할 때 체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자금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님 대신에 세금을 계산해주고 세금을 내게 해주는 곳이지, 대표님 이렇게 해야 대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특히 대부분은 그 세무사 직원분들이랑 소통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은 처리해야 되는 업체가 30개에서 50개야. 30개에서 50개 처리하는 업체 중에서 우리 대표님이 하나의 업체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장료 왜 줘요? 우리가 조정료 왜 주나요? 세금 내는 걸 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만 줄여지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세금 이렇게 줄인 거는 참 좋긴 좋은데 왜 내가 자금이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맡긴 게 뭐예요? 세금을 맡긴 거잖아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세무사님, 어떤 회계사님들은 이거를 또 잘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도 조금 덜 나오게 하면서, 세금 전문가시니까 세금은 이렇게 하면 좀 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금은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이랑 회계사님한테 이런 기장을 맡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꼭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매출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뭐 외감기업도 아니고, 제가 세금도 좀 적정하게 내면서 자금, 현금 흐름도 좀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게 회사를 좀 성장시켜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은행 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라는 걸 꼭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는 게 대표님 니즈에 맞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요. 대표님들은 진짜 바라시는 게 다 그거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세금 안 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 진짜 세금 1원이라도 아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히 세금 내면서 이자 감면 받는 걸 더 원하시고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걸 더 원하시지, 세금 아예 안 내고 대출 안 나오는 걸 원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잘 관리하는 기준보다 세금도 적당히, 재무제표는 무지막지하게 좋게, 이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례 말씀드릴까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대표님은 공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대표님인데 갑자기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따졌대요. 나 이자가 왜 1,000만 원이나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표님 재무제표 보세요.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재무제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10,000원 돼 있었어요. 작년에 이익이 마이너스 10,000원으로 되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대표님은 손실난 기업이라고 이미 전산에서 그렇게 다 평가가 돼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왜 마이너스 10,000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신 거예요. 마이너스 10,000원 해놓으면 내가 세금을 아껴요? 어마어마하게 뭐 차이가 납니까? 근데 굳이 마이너스 10,000원을 해놔서 이자가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난 세금 몰라, 난 회계 몰라, 난 재무제표 복잡해 몰라, 나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장료 그렇게 많이 주지도 못하잖아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주시니까 그거 받고 우리 회사를 진짜 내 회사처럼 꼼꼼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분의 여직원이 관리하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서 하나. 그럼 누가 챙겨야 돼요? 대표님이 챙기셔야 된다고요. 내가 싫어도 공부하고 챙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회계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난 지금 그냥 기계 조립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제 영상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속 시원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정책자금 이야기, 재무제표 이야기, 세금 절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쭉 들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시는데 조금씩 지식이 쌓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영상 찍는 사람들은 댓글 보는 게 참 행복이거든요. 댓글 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있어요. 댓글 보고 정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도움이 됐구나라는 게 참 기분이 좋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자금 잘 받으려면 준비를 좀 잘 하셔라. 어떤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재무제표 잘 만들어 놓으셔라. 그게 내 얼굴이다. 우리 얼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 보고 마음 보고 재산 보고 차 보고 뭐 이렇게 나가나요? 제일 먼저 얼굴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내 얼굴, 재무제표, 얼굴 좀 잘 갖고 놉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거냐면 정책자금 잘 받기 위해선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액세서리도 좀 달아놔야 되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안경도 쓰고 팔찌도 좀 차고. 그래서 내가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업 인증입니다.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내 재무제표와 종이 쪼가리들 가지고 나를 판단할 텐데 이 종이 쪼가리들,
이 종이 쪼가리들 어떤 거 만들어 놓는 게 내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방법이야. 원판 안 좋으면 액세서리라도 달아야죠. 그 두 번째, 액세서리 어떻게 다는 거야? 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아니 내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디 가야 돼? 어디 찾아가야 돼? 이거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시간에는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실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